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44년 투자한 투자 경력자의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44년 투자 경력자인 브렉록이라는 그 자산운용사의 CEO가 레리 핑크라고 합니다. 이분이 44년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장은 엄청난 투자 기회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렉록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100개국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브렉록의 CEO인 레리 핑크입니다. 레리 핑크가 지난주에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4년 금융 경력업에 몸을 담았지만 이 같은 위기는 처음이다. 경제가 코로나로 완전하게 변할 것이다. 언젠가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당장은 혼란스러운 눈앞을 보는 단기 투자자보다는 먼 지평선을 보는 장기 투자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때 세계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바뀔 것이고 산업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도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수요에 따른 공급망과 국제선 항공에 대한 믿음이 변할 것이고 이번 사태로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레리 핑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택근무를 포함해 미국인들이 배달과 픽업에 더 익숙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해고와 함께 노동력 이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으로부터 언젠가 경제가 회복될 것이며 물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것이죠. 또 레리 핑크가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쳤는지 여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44년 경력을 가진 투자자도 현재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을 참조를 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3월, 4월 계속 널뛰기 장세를 하고 있죠. 4월 달도 한 번 오르면 또 하루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폭도 상당히 높았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재 미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난 3월 중에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 변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3월 한국 주식시장 변동 상황은 3월 2일 날과 3월 31일로 마지막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월 2일 2002포인트에서 1754포인트로 됐습니다. 변동폭이 마이너스 248포인트, 변동 비율이 약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일은 열흘, 하락일은 12일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3월 2일 627포인트에서 3월 31일 569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약 58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이 변동 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가 하락을 했죠. 상승일과 하락일은 같습니다. 그러면 3월달 미국 주식시장 변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3월 2일 날 26,703포인트, 3월 31일 날 21,917포인트, 약 마이너스 4,78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 비율은 마이너스 18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상승일은 열흘, 하락일은 12일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3월 2일 날 8,952포인트, 3월 31일 날 7,700포인트, 변동폭은 마이너스 125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변동 비율은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상승일은 9일, 하락일은 13일입니다. S&P 500 지수를 보겠습니다. 3월 2일 날 3090포인트, 3월 31일 날 2584포인트로 약 50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 비율은 마이너스 17%가 되겠습니다. 상승일은 열흘, 하락일은 12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한국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 마이너스 10%에서 13%로 변동폭이 작았지만은 미국은 14%, 18%, 17% 이렇게 변동 비율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는 미국의 불안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죠. 코로나 영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도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지금 계속 하면서 어제 4월 15일이었죠. 어제도 마이너스 1포인트 내외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하루하루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기회와 위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은 항공사들의 위기, 아시다시피 이스타나 항공도 지금 문을 닫았죠.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살포를 하고 있는데 항공사들의 위기는 유동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체들 또 자영업자들의 부도 위험이 지금 계속 상존해 있고 또 커가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기업체와 자영업 부도가 나니까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지금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도 줄어들게 되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 지금 단기간에 끝나려고 하면은 치료제가 개발돼야 되고 또 백신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치료제와 백신이 현재 아직 불투명합니다. 계속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2상, 3상까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그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은 좀 요원하기 때문에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별 대응 태세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황에 대비한 행동 10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장기 불황에 대비하여 절약을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는다. 도시에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농어촌으로의 이주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농어촌으로의 이주는 사실 생활비가 많이 안 들고 또 300평 정도만 그 확보를 한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채소로 다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이 300평이라면은 농촌에서 그 농민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또 요즘 농어촌에서 일손이 모자라고 있으니까 돈 벌면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부동산, 주식, 자동차, 가구 등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다.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왕입니다. 현금 확보를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식 투자는 JD 부자 연구소 조던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매뉴얼이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이유는 요즘 잘못해서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잘못 갔다가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질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일을 찾는다. 요즘 밖에도 못 나가고 사회적 거리 2m 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안 하고 헬스장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을 찾는 방법을 찾아보자. 일곱 번째는 금융기관을 믿지 말고 생활비를 집에 적당량 비축해 놓는다. 지금 이렇게 위기가 계속 올수록 금융기관에 지금도 같이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그 증권사의 그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융기관을 우리가 97년, 98년 IMF 때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믿지 말고 생활비를 집에 적당량 비축해 놓자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현금은 원화보다는 달러를 확보한다. 물론 달러도 지금 미국에서 무제한 방출을 하기 때문에 달러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원화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살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긴급자금, 긴급생계지원금으로라는 뜻으로 전 국민에게 지금 풀고 있는데 원화가 달러보다는 원화가 더 휴지 조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은. 그래서 원화보다는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도 한 5%에서 10% 정도 확보해 놓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빚을 만들지 않는다. 이건 새로운 빚을 만들지 말자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열 번째는 길게 보고 호흡 조절을 하고 인내를 갖고 생활한다. 지금 현재 이게 단기간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우리가 인내를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면 될. 다음은 JD 부자 연구소의 조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또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투자는 세계 1등 주식을 보유한다. 1등 주식이 2등이 되면 1등 주식으로 갈아타라. 1등과 2등이 10% 이내일 때는 절반씩 보유하라. 나스닥 지수 3%가 뜨면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하라.
미국 채권 ETF인 TLT를 매수하라. 공황 초기에만 활용해야 한다 했습니다만은 저도 TLT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요. TLT가 17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또 한 15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167달러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TLT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약 5%에서 10% 정도를 상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3%가 뜬 다음엔 한 달을 기다린다. 두 번째 달 첫 거래일에 다시 1등 주식을 매수한다. 한 달에 3%가 4번 뜨면 공황으로 보고 두 달 기다린 후 세 번째 달 첫 거래일에 1등 주식을 매수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3%가 4번이 떴죠. 그래서 우리는 공황으로 보고 두 달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달을 기다린 후 세 번째 달 첫 거래일에 1등 주식을 매수하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이너스 3% 대기 중 마이너스 3%가 4번으로 공황 중에 나스닥이 연속 8거래일 상승하면 9거래일에 1등 주식을 매수한다. 이게 지금 8거래일 상승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4월 달도 계속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계속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8거래일 상승이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도 이 매뉴얼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박기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대마다 자산의 10% 정도씩 1등 주식을 매수한다. 조던 매뉴얼에 추가된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2등이 10% 이내라면 둘 다 들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1등이 마이너스 3%도 안 뜨고 1등을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10% 이상 심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2등이 시총 10% 이내로 들어올 때 선제적으로 1등의 반을 팔고 2등의 반을 사면 된다. 이게 추가된 매뉴얼입니다. 3월 15일 날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 모르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아마존이 계속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존이 지금 2등으로 올지 뭐 1등으로 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는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애플, 3등이 아마존이죠. 지금 1, 2, 3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 추가된 매뉴얼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면은 저도 여기서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나스닥 기준 코로나 사태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4월 15일 현재 얼마나 빠졌나를 보겠습니다. 전고점은 20년 2월 19일 날 9,817.18포인트가 전고점이죠. 그 다음에 현재 4월 15일 어제입니다. 8,393.18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어제 좀 한 1%, 2% 내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현재는 전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가 하락 상태입니다. 약 30% 정도 되려면은 약 15%가 더 이제 하락이 돼야 되는데, 현재가 데스켓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계속 치고 올라갈지 예측을 못합니다. 아까 레리 핑크도 얘기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매뉴얼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정을 이입하지 말고 냉정하게 매뉴얼에 따른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좀 너무 오르는구나, 좀 사볼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얘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시 매뉴얼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도 그렇고 또 주식도 그렇고 우리 자본주의에서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과 주식 모두 다 지금 불안하죠. 부동산도 지금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뭐 1, 2억씩 하락했다는 그런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주식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모두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된다면은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됐다가 오를 요런 시점에 요 무릎이 되겠죠. 요때가 된다면은 부동산 사고 싶은 분들은 사고, 또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해서 이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